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자기 반성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간과 관련된 공간의 구조화, 변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 공간, 구조화된 공간, 그 공간을 채우는 건 뭐여야 된다? 가구가 아니라 아빠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아빠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철수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혼자 놀고 싶죠. 예. 관계에서 철수하는 아빠는 아이에게 뭘 남길까요? 무의식, 무관심, 부정적 메시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죄 사건 상담뿐만 아니라요,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하는데, 부모님들 중 특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이가 저를 무시할까봐 이런 말들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실 잘 모릅니다.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무책임의 고백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은 부분은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자신감이 좀 무너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아빠라고 항상 자녀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고 아들한테 멋진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때들도 많이 있죠. 또 아이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활동과 직장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려면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이해하고 자녀와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적 한계가 또 존재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침묵들이, 아버지의 침묵이 아이에게 생각보다 훨씬 깊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경제적인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경제적 자신감의 상실은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무능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철수로 나타나는데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버지들은 종종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판단을 유보하고 엄마 말 들어라 하고 역할을 넘기고 가정의 핵심 대화에서 스스로를 자꾸 제외해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피가 아니고 이제 존재의 철수에 가까운 건데요. 아빠는 스스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가 나를 배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아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아빠는 나를 아빠와 같이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빠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메시지는 아마 훈계나 야단치거나 화를 낼 때 또는 통제할 때보다 훨씬 더 깊게, 그 구체적인 이유도 모른 채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버지들로서 분명히 하나를 깨닫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경제력 때문에 존중하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이는 아버지를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는 건요, 수입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태도고요,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준입니다. 그 결과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의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기 삶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그 에너지는 아이에게 분명한 존재감을 남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존중하게 되는 지점은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시기를 겪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엄격해서, 무서워서, 이해가 부족해서, 시대 감각이 맞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존중이 남게 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죠. 자, 그런 기준은 뭘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도덕적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 실패 속에서도 자기 삶과 자기의 가치관을 설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 결과와 상관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또 나와 대화해주는 모습을 유지했는가,
그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의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무너질 수는 있어도 스스로를 배신하지는 않는구나. 이 감각이 아이의 도덕적 기준과 자기에 대한 존중감, 대우의 방식에 깊게 각인됩니다. 이게 아이의 자기 통제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침묵할 때 아이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가치를 믿지 않고 자기 삶을 설명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가정의 변두리로 밀어낼 때 아이의 무의식 속에 이런 문장이 쌓일 겁니다. 아, 상황이 나쁘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사람의 가치는 포기되고 사라져도 되는구나. 이런 문장이 쌓이면 아이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변화는 뭘까요?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겠죠. 도덕 기준의 유연화가 발생하겠죠. 어차피 나도 별거 아니다 라는 태도, 내 삶도 저렇게 될래나? 이런 소년 범죄의 깊은 층위에 존재 가치 붕괴가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 저를 포함해서요, 아버지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대단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성공담 권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돈이 지금 부족해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도 나는 내 삶을 계속 탐구하고 기준을 지켜나갈 거야.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거야. 이것이 아이에게는 법보다 강한 내면 규범이 될 겁니다. 아버지는 감독자가 아니고요. 기준의 보유자입니다. 공간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의 말 없는 태도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방은 휴식 공간이고 집은 활동 공간이어야 된다고 지난 3편에서 말씀드렸죠. 이 구조에서 집을 채우는 것은 가구가 아닙니다.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침묵 속에서도 기준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 아이의 삶 속에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의지. 자, 아버지가 공간 속에서 이런 태도로 존재할 때 아이는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이 편과 관련돼서 듣게 되시는 아버지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요. 아이는 우리에게 잘 나가는 아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아빠를 바랄 뿐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를 원할 뿐입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고요. 경제적으로 불안하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기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기준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자녀와 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존재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오늘 형사 완전 정복. 저도 얘기하다가 약간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들 힘내시고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도 아버지로서의 긍지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프라이버시와 고립의 경계,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